서울 외곽 낡은 주택 하나. 회색으로 바래진 벽, 처진 처마. 그곳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다. 이순자 68. 평생을 남편 곁에서 장사로 자식을 키워낸 손. 남편이 떠난 뒤로는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믿음이 그렇듯이 그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래, 며느리 말이 맞다는 거지. 내가 눈치가 없고, 돈도 없고, 방 하나 차지한 게 죄라는 거지. 며느리 윤정은 항상 매끄러운 미소 뒤에 싸늘함을 감춰두었다. 그 표정 뒤엔 번번이 불편함이 흘렀다. 아들 민수는 아내의 눈빛을 읽기에 충분했다. 결국 어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챙겼다. 몸은 떠나갔고 마음마저 서서히 식어갔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아이도 생겼고요. 방 한 칸이라도 더 필요해서요. 혹시 친정에 잠깐만 계실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다. 잠깐이면 되겠지. 뭐, 그 잠깐은 끝이 없었다. 영원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날 이후로 민수 부부의 연락은 드물어졌다. 가끔 통화할 때면 진심 없는 안부가 섞여 있었고 직접 만날 일은 더욱 없어졌다. 순자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혹시 짐을 더 치워달라는 말이 나올까봐 혹은 아예 연락이 없어질까봐 걱정했다. 그 시간들은 길었다.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대출을 받았다. 은행 서류를 여러 번 서명하던 민수의 모습을 순자는 봤다. 집까지 담보로 걸었다고 들었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쇼핑백에서 나오는 로고, 반짝이는 핸들. 그러면서 더욱 확신했다. 자신은 이 집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1년 후 전화벨이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화면에는 민수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순자는 한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목소리가 떨려 있었다. 엄마, 나 경찰서에 잡혀왔어. 사기죄래. 대출 때문에. 뭐라고?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긴박한 목소리만 반복되었다. 사기죄, 구속, 재판. 그 단어들은 마치 빠르게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그녀의 귓전을 스쳤다.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순자는 기억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그녀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신원 확인 차 와달라고 했다. 경찰서에서 본 민수는 너무나 초라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이 죽어 있었다. 어제의 그 아들이 어디로 간 것인지 순자는 알 수 없었다. 몇 달이 지났다. 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사의 말, 판사의 말, 법정에서의 모든 것이 순자에겐 낯설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실형 선고. 민수는 감옥으로 들어갔다. 윤정은 이혼 서류 한 장만 건네주고 사라졌다. 떠나기 전 그녀는 한마디를 남겼다. 민수 씨 인생은 민수 씨가 망친 거예요. 그 말이 가장 무거웠다. 맞는 말이기도 했고 그렇기에 더욱 상처였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로 순자는 아들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무너지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혼자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갔다. 겨울이 몇 번이나 왔다. 순자는 더욱 나이 들어 보이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낯설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이 흐려졌다. 손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평범한 토요일 낮이었다. 날씨는 맑았다. 햇빛이 거리에 내려앉았다. 자주 지나쳐가는 편의점. 그러나 순자는 편의점에 들어갔다. 자주 가는 마트에서 우유를 사지 못해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려고 했다. 하지만 카운터 앞에서 발을 멈췄다. 로또 판매대가 눈에 띄었다. 그곳을 지나가다 순자는 로또를 한 장 구매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심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기입했다. 어차피 맞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정도는 순자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다. 번호 하나, 번호 둘 6개의 번호를 다 찍었을 때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헛된 희망이지만 잠깐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밤 TV 화면에 번호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뉴스 프로그램이 끝나고 로또 당첨 번호가 나왔다. 순자는 표를 들었다. 하나. 맞았다. 두 번째 숫자도 맞았다. 세 번째도 맞았다. 순자의 심장이 무섭게 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네 번째 숫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맞았다. 마지막 일곱 번째. 그것도 맞았다. 모든 숫자가 맞아떨어졌다. 1등. 내가. 지난 회차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금액이 다음 회차에 2월이 되었었다. 그런데 그녀가 로또 1등 당첨금 740억 원의 주인이 되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몇 번이나 표를 다시 확인했다. 번호를 다시 세었다. TV 화면도 다시 봤다. 뉴스를 다시 틀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다음 날 순자는 당첨금을 준다는 장소로 찾아갔다. 낡은 신분증을 제시했다. 서류에도 서명했다. 손은 계속 떨렸다. 담당자는 차분한 얼굴로 절차를 진행했다. 그렇게 평범하게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순자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참아두었던 모든 눈물이, 모든 절망이, 모든 그리움이 한 번에 폭발했다. 손은 계속 떨렸다. 그 돈 앞에서 그녀는 작은 여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은 그 작은 여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었다. 수개월이 지났다. 강남의 큰 길가에 몇 개월째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건물의 주인이 나타났다.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웅장한 건물이었다. 그 위에 새로 달린 간판에는 순자빌딩이라고 적혀 있었다. 건설 기간 내내 순자는 현장에 나갔다. 벽돌 하나하나, 창문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설계사와 시공자의 말을 들었다. 무엇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봤다. 이 건물이 정말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드디어 개관식이 열렸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신문사도 왔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 순자는 건물 앞에 섰다. 간판 아래에서 그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건물주가 할머니래. 원래 뭐 하던 사람이래. 들었어? 로또 맞았다더라. 경비 일하던 분이 갑자기.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다. 이웃, 친척, 그 친척의 친구까지. 로또에 당첨된 할머니, 경비 아주머니가 건물주가 되었대. 740억 당첨. 말은 자꾸만 과장되었다. 그런 말들이 순자의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했다. 웃음이 나왔고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단단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자존감이었다. 이제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겠어. 그 말에는 복수심이 없었다. 타인을 이기고 싶은 욕망도 없었다. 단지 확신만 있었다.
자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다시 서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 건물을 돌아다니며 유지보수를 확인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엘리베이터의 움직임, 복도의 청결, 화단의 꽃까지. 이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값진지를 느끼면서 매일 그 간판을 봤다. 순자 빌딩. 그 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았다. 3년이 지났다. 건물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테넌트들도 점차 채워졌다. 1층의 카페, 2층의 사무실, 3층의 갤러리. 순자는 각각의 장소를 방문했다.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봤다. 그들의 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들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다. 민수가 출소했다. 감옥을 나온 그는 초라한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어깨는 깊이 구부러져 있었다. 머리도 희끗해져 있었다. 검은 가방 하나만 들고 밖으로 나온 순간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가려야 했다. 세상이 이렇게 밝았던가.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순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려주었을 것이다. 출소 후 처음 만난 가석방 담당자 혹은 옛날 이웃. 그렇게 주소를 알아냈다. 강남의 어딘가. 빌딩이 있는 곳. 강남 순자 빌딩 앞에서 민수는 오래 멈춰 서 있었다. 담벼락 위의 간판을 한참 바라봤다. 순자 빌딩. 그 글자들은 검은색이었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보다 더 크게 떠 보였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엄마는 이제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이 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는 큰 회전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발이 반질반질한 로비 바닥에 닿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15층. 순자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다. 문이 열렸다. 그는 한 발씩 나아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순자 앞에서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용서를 빌기 위한 제스처였고 동시에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깊은 절이 나왔다. 목이 메어 있었다. 그동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흩어졌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래. 늦었어도 괜찮다. 사람은 밑바닥을 찍어봐야 비로소 서는 거야.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순자의 말에는 분노가 없었다. 혐오도 없었다. 단지 깊은 이해와 작은 연민만 있었다. 세월 속에서 얻은 지혜였다. 그녀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다. 손을 잡아줬다. 그의 손은 찬 손이었다. 창살 안에서 지낸 세월이 그의 손마저도 식혀버린 것처럼. 엄마,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번엔 제대로.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 그게 맞아. 옆에 자리 하나 내줄게. 건물 관리팀에서. 대신 이번엔 이 힘으로 벌어봐. 처음엔 힘들겠지. 하지만 그 힘든 것이 바로 너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야. 내가 주는 건 기회뿐이야. 그날부터 민수는 건물에서 일을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점검하고 공조 시스템을 관리했다. 테넌트들의 요청을 받고 작은 수리들을 해냈다. 손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 거칠음 속에는 무언가가 살아났다. 매일 일을 마친 후 그는 순자의 사무실을 들었다. 그날의 일을 보고했다. 순자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 말 한마디가 민수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과 같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건물 창가에 앉았다. 15층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밤. 도시 전체를 비추는 네온사인들. 그들이 깜빡거렸다. 자동차들이 거리를 흘러갔다.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갔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순자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누렇게 바래진 사진. 젊은 시절의 남편, 그리고 어린 민수. 그 사진은 몇십 년을 함께했다. 이사할 때마다 챙겼다. 어려울 때도 챙겼다. 그 사진 속의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었다. 남편은 죽었고 민수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시간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살아 있었다. 나도 참 오래 걸렸네. 그래도 결국 해냈잖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차분했고 단단했다. 그것은 절망 끝에서 찾아낸 희망의 미소였다. 그 어떤 당첨금보다 더 값진 것이 그제야 그녀의 손 안에 있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다. 다시 찾아낸 자신의 값어치였다. 그리고 그 가치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돈이 아니었다. 건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살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저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을 되찾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은 사람이. 순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다시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자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닌 자신을 되찾는 것. 남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확신. 그리고 그 확신으로 다시 한번 발을 내딛는 것. 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다음 편 2부가 이어집니다.